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JYP 박진영입니다. 꾸준히 밀고 있는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약인데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더 퍼스트에 대해서 공고문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굉장히 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져서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드리고자 저희 머니투데이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뭔가요? 언제부터 갑자기? AOA 권하순 기자님을 초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는 게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건데요. 중도금 대출이 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면 네네네. 분양 가격의 60%를 중도금 대출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중도금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분양 가격의 기준이 네. 9억 원 미만인 경우인데요. 네네네. 그 허그에서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인데 네네. 광교 아파트의 경우에는 211가구 중에서 107가구가 분양 가격 9억 원 미만이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무주택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시행사 측에서 대출 알선은 시행자나 건설사 의무가 아니다 라면서 전액 본인 돈으로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한 겁니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출로 분양대금을 치르려고 했던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인 상황이 된 거죠. 중도금 대출을 모든 그 청약 신청자들이 일제히 받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왜 이 9억 원 이하까지도 중도금 대출이 막히게 된 건지 그 배경이랄지 이유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행사 측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는 게 시행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뭐 공식적으로는 아파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우선은 배짱 분양이라는 건데요. 이 지역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네.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상당히 많은 청약자가 몰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대출 알선을 하지 않고 배짱 분양을 하겠다라고 추정을 한 건데요. 네네. 두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을 은행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기울이면서 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실수요자 대출인 중도금 대출도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좀 중도금 대출이 가로막히고 하면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는 분양 케이스들이 늘어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우려도 하시고. 예. 근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는 광교같이 좀 대출 영업이 잘 되는 지점들만 한도가 꽉 차서 네네. 중단이 된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네. 또 제가 직접 금융당국에 물어보니까 네네.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들이 뭐 그렇게 많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아파트 청약 과열이 계속 지속될 건데 그러면 은행들이 또 연말까지 대출 조이기를 계속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중도금 대출도 또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안 나오면 좋겠죠. 아, 네. 이게 대출을 이용해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남의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이게 좀 환경이 좀 더 척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상황이긴 하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청약 커트라인 그리고 경쟁률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님의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자문에 따르면 대출이 가로막히면서 예상 청약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건데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이 1000대 1 수준인데 이제 350대 1 정도로 북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350대 1도 굉장한 경쟁률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든다는 얘기고 151세대를 뽑는데 일반 공급의 경우 5만여 명이 신청을 한다는 뜻이니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부자가 이렇게 많나 싶은 생각도 드는 한편 또 많은 이들이 또 청약을 포기한다는 뜻도 되니까 좀 먹먹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예상 커트라인인데요. 기존 대출이 가로막히기 전에는 박지민 대표님께서 예상하시기로 60, 69, 84
제곱미터 모두 70점 이상의 가점 커트라인을 예상했었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높아서 72점에서 74점까지도 예상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습니다. 당해 지역인 수원에서는 84 타입의 경우 68점에서 69점, 그리고 69 타입의 경우 66에서 67점, 그리고 60 AB 타입의 경우에는 64에서 65점을 예상을 하셨고요. 또 경기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84 타입이 70점, 69 타입이 69점, 60 AB 타입이 69점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거의 70점을 훌쩍 넘었었는데 그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가점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중도금 대출이 가로막히면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자금 조달 부분인데요. 자금 조달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에서 거의 이제 80%를 자력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가 적은 세대는 굉장히 좀 힘이 들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이에 앞서서 분양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0A 타입의 경우에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대, 그리고 60B 타입은 6억 8천만 원에서 7억 1천만 원대, 그리고 69 타입은 7억 7천만 원대에서 8억 2천만 원대, 84 타입의 경우 9억 2천만 원대에서 9억 8천만 원대까지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금 조달 시나리오인데요. 이 중에서 69제곱미터 분양가 7억 8,260만 원을 기준으로 조금 단순화해서 그냥 7억 8천만 원으로 잡을게요. 이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할 것을 생각해 보면 계약금 20% 1억 4,600만 원, 중도금 4억 6,800만 원도 이번에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잔압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이 금액만 따져보더라도 6억 1,400만 원을 잔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빡빡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이어서 입주 시 치르는 잔금 20% 1억 4,600만 원의 경우에는 잔금 시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압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주담대를 적용받아서 납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차주별 DSR 요건을 개개인에 맞게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따져보셔야 하고, 향후 시세 그리고 대출 관련 규제, 제도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중도금 대출 마련이 워낙 비중이 큰 만큼 사실상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분양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자격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들 자료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특별 공급은 9월 13일, 일반 1순위는 9월 14일, 일반 2순위는 9월 15일, 당첨자 발표는 9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위치와 개요입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 4개 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11가구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동 광교 택지개발지구 C6블록에 들어서며 상업시설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서는 주상복합입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연결됩니다. 분양 물량은 60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총 4개 타입입니다. 총 공급 세대수는 211세대, 그중 기간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 세대수가 60세대, 일반 분양 세대수가 151세대입니다. 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공급과 관련된 공통사항 및 유의사항입니다. 1회에 한정되며 당첨 시 향후 특별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 세대 내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 구성원이 중복 청약을 해 한 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이 되고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 신청 자격입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1년 9월 2일 현재 수원시, 용인시 또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에서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합니다. 2019년 9월 2일 이전부터 수원시, 용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들에게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외 세부 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염두에 둬야 할 좀 특이사항들인데요. 이번 청약은 100% 가점제로 진행이 되고요. 전매 제한의 경우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모두 8년씩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광교 분양 소식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참 오늘은 여러분들께 잘 대응하셔서 모두 좋은 소식 있기를 빈다고 말씀드리기가 왠지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서 좋아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약간은 조금 또 청약이 어려워지셔서 좀 난감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드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들 아무튼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내 집 마련 잘 하시기를 브릿지가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